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TV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닌 직장 썰 다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께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게 직장 면접 보고 또 합격한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언급하고 싶은 회사는 지금 제가 다니는 길목에 있는 원산면 미평리 쪽입니다. 미평리 쪽에 있는 덕천판지라는 회사입니다. 역시 이제 박스 공장 제 3편 시리즈인데 이거 박스 공장입니다. 제가 지금 46이니까 80년생입니다. 제가 35세 4세 결혼했어요. 12월에 결혼했는데 어떻게 좀 결혼하고 이직을 또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이직을 했었는데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좀 충격을 많이 먹었죠. 아무래도 집에서 아니 이 사람 책임감이 이렇게 없어. 저는 사실 결혼하고 2년 된 회사를 이제 이직을 한 거죠. 당연히 이제 좀 괜찮게 생각해서 이직을 한 건데 너무 준비 없이 나왔어요. 사실 많이 싸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인데 그러는 도중에 이제 그 이게 전 직장 2년 단계 회사를 퇴직하고 면접을 봐서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저의 성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을 구할 때 집 거리 가까운 데를 일단 1순위에 잡았던 것 같아요. 급여도 중요하겠지만 급여보다도 이제 거리 같은 걸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급여야 뭐 실력이 없으니까 경력도 없고 실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 뭐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뭐 IT라든가 뭐 전문성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급여를 이렇게 기대를 못 하겠더라고요. 경력을 뭐 인정해달라는 것도 힘들고, 하여튼 뭐 그냥 단지 그냥 운 좋게 얻어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겸손한 걸 수도 있어요. 실력이 없으니까. 그거 인정합니다, 사실. 그러는 도중에 제가 이제 그 덕천판지라는 곳에 이제 입사를 한번 해봤어요. 면접을 보고 입사를 했었는데 당시로서 그러니까 입사 연도는 2015년인 것 같습니다. 5년. 5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죠. 지금 25년이니까 10년 전인데 결혼 생활도 한 10년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뭐 어쨌든 집에서 가까운 한 거리상으로는 한 8km 나오더라고요. 제가 양지라는 곳에 사는데, 양지 면사무소 사는데 면사무소에서 용인 나가는 거리나 이쪽으로 원삼으로 오는 거리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좀 더 가까울 수 있겠네요. 덜 막히고. 어쨌든 간에 박스 공장 지게차 기사. 왜냐면 전에 다니던 회사는 제가 남북전기라는 회사인데, 남북전기라는 회사는 2년을 다녔어요. 2년을 채웠는데, 뭐, 결혼하기 전이죠.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덕천판지라는 곳을 얘기 드리는데, 뭐, 근무한 거는 한 3일 됐습니다. 3일 근무했었고, 이제, 처음에 이제 면접을 봤는데, 일단 뭐, 박스 공장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냥 뭐 박스 공장인데 규모가 좀 작지는 않더라고요. 매출액은 정확히 여러분 뭐 워크넷이나 이런 거 보면 나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50명 정도 된 것 같고, 뭐 다른 쪽에 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사무종이. 이쪽에 왔는데 뭐 규모가 이렇게 아주 뭐 지금 생기는 곳이라든가 이런 다른 거에 비해서 부지가 되게 넓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딱 왔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로서는 남북전기라는 데서 그냥 지게차를 처음 해봤거든요. 2013년도부터 한 5년도까지 2년 정도 그 지게차를 좀 몰다가 그때 물류부였죠. 거기는 그때 자재과였어요. 근데 사실 그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직을 하려 그러면 좀 준비해가지고 좀 이렇게 자격증을 좀 따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자격증 같은 게 좀 10년 전이니까 지게차 자격증 따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필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뭐 이렇게 원동기가 아니라 지금 뭐 그런 면허증 같은 게 있는데 좀 필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막 그런 뭐 중장비 같은 그런 정보도 나오고 지게차만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격증 한번 따서 공부해볼까 했는데 좀 어렵고 또 시간이 많이 걸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안 했었죠. 당시에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당시에도 뭐 무시험 있지 않습니까? 3일 만에 완성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당기던 그때 뭐 남북전기를 했어도
뭐 자격증 수당 같은 걸로 한 10,000원씩 나오는, 워낙 그 회사가 짜게 짰는데 뭐 자격증 수당으로 10,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저희는 뭐 주로 그렇게 지게차가 주는 아니었기 때문에 남북정계는 회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막상 이직을 하려다 보니까 야, 이게 지게차 자격증 있는 거랑 그냥 경험 있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지금은 사실 면허증을 이렇게 되게 다 주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도 좀 쉽게 내고 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전 직장 화장품 회사 다닐 때 2018년도에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제 무시험으로 한 40만 원 정도 주고 그냥 그걸 땄어요. 예. 왜냐면 약간 그 필기 시험 같은 게 좀 이렇게 어렵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이제 또 시간도 많이 뺏길 것 같아서 좀 겁나가지고 그냥 그걸 갖고 있었죠. 근데 계속 찝찝하더라고요. 찝찝하다기보다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워낙 이게 첫발에 잘못 들여가지고 이직을 잦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좀 제대로 된 자격증을 따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뭐 3톤 이상하고 3톤 미만이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좀 약간 인정해 주는 게 없잖아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게차 뭐 영업 같은 거 있잖아요. 영업이 아니라 그 영업용 같은 걸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또 이제 영업용을 하기 위해서 3톤 이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약간은 좀 시간이 남을 때 좀 이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한 번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약간 그런 3톤 이상 지게차 면허 이걸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그게 없었어요. 참 그런 뭐 무시험 뭐 3일 만에 완성 이런 것도 안 따고 했기 때문에 뭐 지게차야 뭐 솔직히 아무나 다 모르는 거니까 대신 밖에 나오면 이제 그 자격증이 있고 없고 많이 이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사실 그게 은근히 먹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그런 자격증 없이 이제 그 덕천판지라는 회사를 결혼하고 막 쫓기면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된 거죠. 막상 들어갔는데 뭐 외국인 친구들 주로 이제 박스 공장 보니까 제가 뭐 예전에 올리브 DMP 이런 데도 댕겨 갔는데 주로 박스 공장은 필리핀이라든가 약간 좀 유색 인종이 있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 파키스탄 이런 분들이 좀 있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외국인 친구들도 그 난이도가 좀 틀려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리랑카 이런 친구들도 있고 이제 다 이렇게 약간 좀 약간 저 어두운 피부색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박스 공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박스 공장이 보니까 먼지가 많아요. 박스 먼지가 많고 그리고 박스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국인 뭐 내국인 분들은 버티기 힘들더라고요. 사실 뭐 저 같은 뭐 이렇게 관리직이나 이런 거나 버티지 쉽지 않아요. 어쨌든 덕천 반지를 입사하게 됐는데 뭐 이게 구성원은 주로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막 처음에 면접 바로 갔을 때는 뭐 지게차 이렇게 뭐 물류 쪽으로 왔다 하니까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그 밖에서 야외에서 타시는 분이 계세요. 어쨌든 고인물이죠. 고인물 되시는 뭐 이렇게 분들이 야외에서 이제 카운터 지게차를 타시고 밖에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면접을 보고 뽑으려 하는 이유가 2층에 거기가 이제 건물이 2층 건물이더라고요. 2층 건물이 이제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에 뭐 작은 한 뭐 20평 되겠죠. 거기 안에도 이제 뭐 그래도 꽤 사람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사무실에 뭐 영업사원도 있을 것 같고 관리부도 있는 것 같고 또 2층에서 면접을 보고 거기에 막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자기들만의 이력서를 준비해 갔죠. 준비해 가는데 자기들이 양식을 또 주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뭐 키부터 해서 뭐 이런 거 다 상세하게 써요. 자기들만의 유치해 보이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썼는데 이제 연봉 같은 거 이제 쓰더라고요. 이렇게 있고 하여튼 그러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때는 뭐 지게차 충전하는 건 잘 몰랐어요. 뭐 어떻게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뭐 카운터 이런 거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제 입구에서 만난 형님이 그 앞에 계시는 야외 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나갈 때는 뭐 퇴근할 때 이렇게 충전 이렇게 하고 가라 뭐 이런 것까지 해두더라고요. 지금으로서 너무 쉬운데 그 당시로서는 되게 겁이 많이 났어요. 어쨌든 간에 결혼도 했고 이게 뭐 직장도 이제 일을 벌려놨기 때문에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쫓기는 마음에 취업을 했었는데 2층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제 2층 근무 환경은 어떠냐면은 어쨌든 2층에서 뭐 이렇게 다 만들어서 내려오겠죠. 어쨌든 여기도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칼라박스 같은 게 좀 했던 것 같아요. 칼라박스 어떤 뭐 업체나 물고 하겠죠. 어디 뭐 대기업 같은데 뭐 식품회사 이런 거.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2층에서 이 라인이 딱 이렇게 있어요. 한 라인이 쭉 있으면 원래 그 박스 이런 게 보니까 좀 길어요. 공정 자체가 길어가지고 쑥 나오면 마지막에 그런 외국인 친구들이 적재하는 거죠. 이게 박스에 이렇게 뭐 원단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예. 그럼 저는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지게차 거기도 이제 보니까 2층에서도 리치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여기 보니까 이상하게 카운터를 타더라고요. 예. 2층인데도 예, 카운터를 타고 이제 그 뭐죠? 그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실어가지고 내려보는 역할이 한마디로. 예. 그냥 이제 그런 역할은 다 그거예요. 옆에 약간 작은 뭐 이렇게 생산된 박스 이렇게 뭐 박스라든가 그다음에 그 원단이죠. 원단. 예. 칼라 원단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렇게 적재해가지고 내리는 역할이었는데 당시로서는 좀 겁이 좀 났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하루 정도 이렇게 했는데 잘하겠습니다 하고 면접 보고 한 거죠. 근무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인수인계를 받고 있었어요. 당시로서는 그 전에 이제 그 분이 그만두려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는 뭐 다른 일을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게 됐다.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워낙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인수인계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이제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당시 2015년 그 당시 시준으로 저는 항상 그 당시만 해도 어디 가든 1800이었거든요. 실력이 안 되니까 2400만 주면은 진짜 감사한 거였죠. 뭐 2400이 해봐 사실 180이잖아요. 근데 1800, 135, 140, 150이 안 됐어요 사실. 그런 돈으로 우리가 받고 댕긴 거거든요. 2014년 15년도 예. 그랬습니다. 사실 실상이 그랬습니다. 1800 평균이 1800이었어요. 대학교 나온 사람들 1800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얘를 차 끌고 다니고 이렇게 길을 까고 이러면은 남자 월급이 135만 이렇게 된 거죠. 한마디로 쉽지 않았죠 사실. 당시로서 무슨 또 뭐 온라인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안 돼 있어갖고 뭐 투잡을 하거나 이런 사람 별로 없었어요. 전 직장에서 보니까 한 50 대신 그런 뭐 이렇게 차장급 이런 분들도 그냥 그 회사 그냥 댕겼어요. 그냥 댕기시더라고요. 댕기시는데 또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니 돈이 부족해서 이해서 못 다니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럼 보면은 야 그럼 투잡이라 뛰어라 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말에 나가서 노가다 뛰다 이렇게 해서 보충하는 다 그러고 댕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말이야 밤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챙겨주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못 버티더라고요. 예. 하여튼 뭐 그랬던 직장도 있었는데 하여튼 다시 본론 들어와서 이제 덕점판지 이게 댕겼는데 이제 뭐 급여는 190 정도? 그러니까 한 그 정도 이렇게 야근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면 190 정도는 받을 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한 150만 돼도 한 160 정도만 돼도 좋겠다 생각해서 한 건데 약간은 좀 더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어쨌든 간에 근무 시간이 좀 길기도 하고 뭐 특근 같은 게 있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사람 얘기로는 뭐 다 하면은 한 190 정도 될 거다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게 뭐 괜찮더라고요. 뭐 거리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좀 이렇게 어쨌든 먼지 같은 게 좀 많아요. 제가 이제 눈이 좀 불편해가지고 약간 좀 청결한 데서 근무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리고 눈물약을 계속 넣어줘야 되거든요. 안약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특히 안구 건조증이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 박스 공장은 좀 지약입니다. 사실 박스에서 나오는 먼지가 상당하거든요. 예. 그리고 약간 박스에서 약간 냄새 같은 게 좀 나요. 자꾸 뽑아대고 이러다 보면은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어쨌든 박스에도 다 이렇게 합지라는 게 있어요. 뭐 톰슨, 뭐 도무송 이런 거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공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뭐 합지하다 보면 풀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다 화학약품이에요. 예, 그런 걸로 다 붙이다 보면은 약간 알러지 있는 분들 특히 박스 알러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솔직히 좀 박스 공장에서 일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 예, 현장에서 일하기가. 예.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박스 공장이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냥 종이를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웅진 IQ 이런 거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냥 한 장 들고 이런 게 아니라 뭉탱이 드는 거예요. 기본 뭐 20kg 이상 나가는 거니까. 예.
일단 그러니까 외국인 친구들이 많은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됐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틀하고 또 미안하지만 집에 와이프도 있는데 신혼이잖아요. 신혼인데도 제가 그런 사고를 쳤으니까 충격이 컸죠. 예. 어쨌든 제가 이제 미안하다, 나 이제 제대로 진짜 자리 잡고 다니라 그랬었는데 진짜 이제 왜 그만뒀냐면은 이 지게차가 당신이 지게차를 잘 못 몰았죠. 자격증도 없는 상태고 일단 좀 두렵기도 하고, 일단은 2층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 1층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땅이잖아요. 지면이다 보니까 뭐 흔들림 이런 게 없잖아요. 사실 뭐 고인분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2층에서 근무하는데 차라리 리치면 좀 나았을 것 같아요. 예, 리치면 나았을 것 같은데 카운터니까 또 회사가 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면적이. 예. 뭐 이게 매출액인가 이런 거에 비해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이제 타는데 좀 울리는 거예요. 약간 이게 좀 원래 그런, 여러분 이렇게 지게차만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뭐 몇 층 건물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다 보면은 그냥 야외에 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지게차 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큰 건물이 아니면은 울려요. 지게차 다닐 때마다. 그럼 쿵쿵 이렇게 울리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겁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혹시 좀 무너지는 거 아닐까 이런 좀 두려움이 좀 있어요.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게 좀 약간 좀 마음이 좀 두려워지더라고요. 이거 뭐 이렇게 직장 안정적으로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중요하고 또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들은 계속 인다면은 어디 직장 제대로 다닐 수가 없잖아요. 예. 야, 너가 그럴 것 같으면 사무직을 하고 어디 뭐 변호사 사무실 같은 데 들어갔어야지.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거 그럼 왜 하냐? 몸살일 것 같으면. 어쨌든 간에 그 회사가 좀 이렇게 좀 쿵쿵 이렇게 지게차 생길 때도 울리기도 했고, 또 가장 결정적인 거는 하물형 엘리베이터를 제가 지게차를 끌고 앞에까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걸 밀어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빠르때가 하물형 엘리베이터가 빠르때가 보통 아시죠? KPP A11이거든요. 그럼 1100에 150 사이즈가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1100에 1200에 1000에 150 이게 아니라 1100짜리를 정사각형짜리 썼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적재해가지고 밀어 넣는데 한 4빠르듯이 넣어갖고 걔네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를. 그러다 보니까 그 지게차 자체가 좀 이렇게 좀 물려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밀어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 지게차 앞대가리가 그 포크발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앞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 바퀴가 좀 어느 정도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예, 밀어놓고 하다 보면은. 지금으로서 좀 겁이 덜 할 것 같은데 당시로도 무지하게 겁나더라고요. 뭐 5층 건물 이건 아니지만 2층에서 이렇게 내리는 건데, 이거 잘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댕긴 회사도 이제 하물용 엘리베이터 쓰는데 뭐 3톤 이하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3톤 이상까지 가능하다고 써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탈 때마다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예. 야, 이거 잘하면 3톤이지만 뭐 사고 난 게 뭐 예고 없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지게차가 보통 그 카운터를 하더라도 작은 거 장치 봤을 때 뭐 제일 큰 건 1.8톤이겠죠. 예. 근데 이제 뭐 하물용 엘리베이터가 3톤이라 하더라도 이게 뭐 계속 피로가 누적되고 이러면은 그 철근 같은 게 이렇게 계속 누적되고 이러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계속 오래 할 수 있는 일인가, 계속 당시로서는 오래 할 일을 찾아야 되니까, 결혼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쨌든 울리고, 그 다음에 그 하물용 엘리베이터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렇게 충격이 컸어요. 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로서는 그게 아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려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틀 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못하겠다고. 예. 원인은 그거였어요. 예. 그냥 제가 알기로는 뭐 박스 회사 치고는 아주 작은 규모는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퇴사를 했습니다. 예. 이틀 하고 못하겠다고 그리고 다른 회사를 찾아봤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는 완전히 이렇게 끝냈었는데, 하도 이번에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2024년도 작년에 화장품 회사를 그만두고 객기에 그만둔 거죠. 예. 뭐 자존심 때문에 그만두고 나서 갑자기 또 이렇게 또 뒤져보다 보니까 뭐 사람이 워크넷, 잡코리아 뭐 교차로 보는 도중에
교차로에 또 이제 갑자기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덕천판지가 올라온 거예요. 아 그래 그 당시 어쨌든 대충 기분은 알잖아요. 2년 전이니까. 또 엄마가 한 얘기가 똑같더라고요. 너 그렇게 하도 돌아다니면 양지란 동네에서 계속 돌아다녀봐. 거의 다 훑었으니까 따지고 보면은 더 이상 갈 데 없을 거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진짜 작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 미치겠더라고 진짜. 그래서 한번 와이프도 집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이제 또 이렇게 집에 있으니까 좀 이렇게 뭐 힘들어 하잖아요. 저 때문에. 예, 진짜 못할 짓을 한 거죠. 드라이브 시간 하면서 같이 이제 면접 보러 간 거죠. 밖에 있어. 나 면접 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야, 그 당시보다 더, 너무 충격적인 건 그 당시보다 더 심한 거예요. 면접을 보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뭐, 그 당시보다 뭐, 사세가 기울고 이런 거 같진 않아요. 근데,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그 당시도 옛날 그랬어요. 이게, 지게차 하시는 분들이 아래층에 한 명 있고, 두 명 있고, 위층에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짜를 위층에 보내더라고요, 자기들이. 예, 밑에서는 자기들이 좀 이렇게 좀 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게 있고. 근데 이제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면접을 보는데 한 10년 전이니까 기억을 못 하겠죠. 어쨌든 간에 저는 그걸 기대하고 갔어요. 아니 하는데 면접 좀 보고 싶다고 해서 가본 거죠. 그냥 어쨌든 면접에도 봐야 되니까 올라갔는데 다시 역시나 또다시 당시에 그 기억을 또 돌려보니까 그런 자기들만의 그 면접 이력서를 주더라고요. 쓰는데 뭐 얼마 받고 싶냐. 먼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먼저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여기 최저임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무 시간도 길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욕 좀 하겠습니다. 엿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지금 결혼한 입장이기도 하다 보니까 제가 받고 싶었던 연봉은 최하 3,600은 받아야겠다. 예,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 이제 연봉을 받는데 뭐 4천 정도는 받았으니까, 그래서 8년 근무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실력 있게 이직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4천은 기대도 안 하고, 그래 3,600까지 떨어졌어요. 3,500까지도 가능하겠다. 예. 이 정도는 받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집에 가져가다 주는 게 한 250은 갖다 주자, 이런 마인드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워낙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예. 300은 꿈도 못 꾸겠다. 이 생각. 친구들은 제가 300, 뭐 300에서 350 받겠죠. 근데 저는 실패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였죠.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충격이다. 근데 이제 그 덕천판지라서 또 저 좌절하게 만들더라고요. 일단은 뭐 최저임금이다. 근데 솔직히 제가 기분 나빴던 건,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증을 가진 기사고,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곳에 가면은 기사 대접을 해주거든요. 나름 기술자 대접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그냥 뭐 최저임금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다닐 거면 다니고 말 건 말아,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물론 취업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진짜 뭐 이렇게 다 포기하고 갔으면. 근데 이제 저도 아무래도 몰리다 보니까, 제가 몰리지 않았으면 쳐다도 안 받겠죠. 근데 이제 내가 업무를 아는데 이 근무 급여라든가 이런 게 수준이 이 정도 이거 하니까 진짜 실망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밖에서는 이제 와이프도 기다리고 있고 한데 좀 나가서 또 웃는 표정을 짓거나 좀 그런 표정을 짓긴 줘야 되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어디 정해진 데는 없고 또 다른 면접을 또 봐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좀 사실 좀 고통스럽더라고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나오면 안 됐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편한 걸 마다하고 내가 나왔는데 뭐 자신감 있게 나왔다 치지만